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8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잘한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 기업의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크게 폭락했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상한 그림 속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투자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전날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이라는 것은 정식 발표에 앞서 대략적인 수치를 먼저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89조 원이라는 숫자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실적에는 임직원 성과급 충당금이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이란 직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즉, 이 비용을 미리 빼고도 89조 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 성과급 충당금을 빼면 실제 영업이익은 10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한 분기,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벌어들인 돈입니다. 100조 원이 넘는 이익을 석 달 만에 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3년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3년 동안 번 돈을 단 석 달 만에 벌어들인 셈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9배나 급증할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실적입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가 활짝 웃으며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거래일보다 6.92% 하락한 29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7% 가까이 빠진 것입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날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급락했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이라는 뉴스가 무색할 만큼 시장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가가 실적과 반대로 움직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주가는 이미 그 기대를 반영하며 미리 오릅니다. 사람들이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미리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상 실제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기대가 현실이 된 순간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 오를 재료가 당장은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은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이번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오히려 팔자의 빌미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 이제 차익을 챙기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입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 비율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7년 만이라는 말은 그만큼 외국인이 오랜만에 많이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이 좋은 실적 앞에서 주식을 팔았을까요? 여기엔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닌 바깥의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깥에서 넘어온 악재들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크게 급락했습니다. 전날 올랐던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같은 업종인 삼성전자도 함께 출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글로벌 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공격받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이 불안해지면 유가가 흔들리고 전 세계 시장이 긴장합니다. 이렇게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중동 불안이라는 두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 냉기가 삼성전자의 좋은 실적마저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하락은 삼성전자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으로 자기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실적이라는 점, 외국인의 차익 실현, 그리고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중동 불안, 이런 외부 요인들이 겹치면서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이번 하락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심리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들였습니다. 싸게 사려는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주이씨 기업의 주가가 외부 충격으로 빠졌을 때 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 이른바 B2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B2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커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릴 때는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 심하면 강제로 팔리기도 합니다. 빌린 돈에는 갚아야 할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버텨주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준이 없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드러납니다. 확신 없이 빚까지 내서 뛰어들면 작은 하락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빠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바로 여기서 어떤 투자자는 흔들리고 어떤 투자자는 담담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는 짧게 보면 자주 따로 놉니다. 좋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나쁜 실적인데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가는 하루하루의 심리와 수급으로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더 많이 사고 파느냐에 따라 하루의 주가는 얼마든지 요동칩니다. 그날의 분위기, 외국인의 움직임, 세계 증시의 흐름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이라는 중력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루하루 출렁여도 기업이 꾸준히 돈을 잘 벌면 주가는 결국 그 가치를 따라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반짝 올라도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짧은 출렁임과 긴 흐름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락이 짧은 출렁임인지 긴 흐름의 변화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투자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락에 흔들리는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자는 역대급 실적이라는 뉴스에 부풀어 뒤늦게 삼성전자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빠지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지지 하며 불안에 휩쌉니다. 그리고 결국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팔아버립니다. 좋은 소식에 사서 하락에 파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한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자도 주가 하락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계좌가 파랗게 물드는 걸 보며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팔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하락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져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그리고 차분히 뉴스를 살펴봅니다. 실적은 오히려 역대급인데 하락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 중동 불안, 외국인의 차익 실현, 이 모든 것이 삼성전자 바깥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이 하락을 공포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기업의 본질이 그대로라면 이 하락은 지나갈 소음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락을 받지만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두 투자자를 가른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역대급 실적 뉴스와 주가 하락을 받습니다.
차이는 자기 안에 판단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뉴스와 주가에 그대로 휩쓸립니다. 반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뉴스를 자기 기준에 비춰 차분히 해석합니다. 이 하락이 기업의 본질을 훼손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소음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이 폭락 속에서 오히려 반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대형 증권사는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려잡았습니다. 기존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2배 이상을 바라본 셈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바로 그 시점에 전문가는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증권사가 내놓은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역대급 실적을 두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뜻합니다. 영어로 어닝은 실적, 서프라이즈는 놀라움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어 시장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실적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놀라웠다면 앞으로는 더 놀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증권사는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배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하락과는 사뭇 다른 밝은 그림입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기업의 미래는 오히려 더 밝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8천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1조 5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그 바탕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함께 폭발합니다.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의 공급은 당분간 크게 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메모리 공장을 새로 짓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의 이익도 함께 커집니다. 바로 이 점이 삼성전자의 앞날을 밝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 증권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 시장에 퍼진 인공지능 관련 우려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 철도, 자동차, 인터넷에 이은 네 번째 기술혁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큰 흐름이라면 지금의 하락은 그 거대한 물결 속의 작은 물보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전망일 뿐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폭락 속에서도 이런 시각이 나온다는 점은 분명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증권사가 꼽은 앞으로 기대되는 재료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사주 소각과 특별배당 같은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정책은 주가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것인데 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둘째, 내년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올해보다 2배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이익도 그만큼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반도체 위탁 생산을 새로 수주할 가능성입니다. 넷째, 미국 주식예탁증서 상장 검토 같은 자본 정책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면 세계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 쉬워집니다. 이런 재료들이 하나씩 현실이 된다면 지금의 하락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랗게 물든 화면이 나중에 돌아보면 기회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소비한 긍정적 전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각일 뿐입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보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도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 피로감이 쌓였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 말만 믿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 시각과 신중한 시각을 함께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판단의 도구가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뉴스와 기준의 차이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의 역대급 실적도 주가 폭락도 모두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전망도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결국 나의 몫입니다. 뉴스는 사건을 알려주지만 그 사건 앞에서 나를 이끄는 것은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이 바로 자기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사이에서 매번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투자자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이 일시적인지 추세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둘째,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진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넷째, 하반기 메모리 가격과 인공지능 수요가 실제로 강하게 이어지는지입니다. 다섯째,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이 구체화되는지입니다. 다만 이 신호들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역대급 실적이라는 좋은 뉴스에도 시장은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뉴스에도 시장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결국 지치고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좋은 뉴스에 웃고 내일은 나쁜 뉴스에 우는 삶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좋은 실적에 흥분하지도 하락에 겁먹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폭락 앞에서도 자기 원칙에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날일수록 기준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왜 주가는 폭락했는가? 이제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락은 삼성전자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심리와 수급이 만든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미래를 밝게 보는 시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폭락을 보고도 누군가는 공포에 팔고 누군가는 차분히 판단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남겨야 할 것은 삼성전자를 사라거나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급 실적이든 갑작스러운 폭락이든 그 어떤 뉴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뉴스에 무작정 뛰어들지도 나쁜 뉴스에 무작정 도망치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자기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이렇게 뒤섞여 쏟아질 것입니다. 그 뉴스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해 중심을 잡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뉴스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투자자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속사정, 다음 경기가 뭔지, 거기서 난 어디쯤 서 있는지 이런 걸 큰손들은 진작에 들여다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둡니다. 반대로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 다음 패가 뭔지 들여다볼 새도 없이 남들 파니까 덩달아 팔고 나서 늘 한 발 늦게 후회하게 되죠. 왜 이렇게 늦을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죠.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중요한 신호이고 어떤 게 그냥 소음인지 이걸 가려내 하나로 꿰어볼 기준이 우리한텐 없는 거죠. 큰손들은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재산을 불립니다. 결국 이 기준의 차이가 처음부터 판을 가르는 겁니다. 게다가 더 뼈아픈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죠. 큰손들은 판단이 한 번 늦어도 다른 데서 매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돈으로 한두 번만 잘못 들어가도 다시 바칠 여윳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챙기는 것보다 그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눌지 그 기준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큰맘 먹고 두 가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전자책입니다. 투자자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7개의 기준으로 정리한 책이죠. 또 하나는 AI 주식 기준표입니다.
복잡한 시장을 매일 대신 분석해서 오늘 뭘 지켜봐야 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도구죠. 기준을 왜 세워야 하는지는 전자책이, 그 기준을 매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기준표가 채워주는 겁니다. 먼저 전자책부터 말씀드리죠. 제목은 잃지 않는 투자자의 7가지 기준입니다.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수익 내는 법을 담았죠. 개인이 왜 늘 한 발 늦는지, 사기 전에 뭘 점검해야 하는지, 언제 담고 언제 덜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폭락장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까지, 특히 투자금 규모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걸 300만 원부터 5억 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나눠서 정리해뒀습니다. 내 돈이 어느 구간인지 보고 거기에 맞는 스탠스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인 셈이죠. 그 다음은 AI 주식 기준표입니다. 쓰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한번 열어보세요. 전날 시장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는지, 오늘 주목할 자리가 어디인지 AI가 정리해두는 걸 확인만 하면 됩니다. 둘째, 신호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담을 자리인지, 지켜볼 자리인지, 비중을 줄일 자리인지. 어려운 차트 해석 없이 신호만 보고 판단하실 수 있죠. 셋째, 본인 투자금 단계에 맞춰보세요. 소액이면 소액에 맞는 기준, 큰 돈이면 그에 맞는 기준이 따로 표시되니까요. 하루 딱 5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도구인 셈이죠. 여기서 딱 하나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절대 리딩방 가입이 아닙니다. 유료 결제도 전혀 없습니다. 어느 종목 사라, 팔아라 찍어주는 곳은 더더욱 아니죠. 솔직히 요즘 그런 걸로 피해보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달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자료입니다. 물고기를 던져주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쓰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정말 편하게 받아가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심하시죠. 공짜라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키우려고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죠. 서로한테 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가장 큰 강점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갱신한다는 점이죠.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오늘 맞는 얘기가 다음 주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제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바로 그날 기준으로 가장 따끈한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날짜 지난 신문은 소용없으니까요.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다음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간단한 양식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받으실 곳하고 본인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전자책과 기준표를 한 번에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이 전자책과 기준표가 곁에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